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업무가 진행. 이전 10단계에서 5단계로 KB국민은행 청약도 청약홈에서 모바일에서도 청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도 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해오던 주택 청약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지난 2월 3일부터 아파트 투유가 아닌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말 주요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올해 수도권 청약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청약은 말 그대로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년 서울 분양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대 1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주택 청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청약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청약 자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세대원 등록하고 정보 제공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시스템 안에서 청약 자격이 저절로 판명된다는 점. 세 번째, 청약 단계도 이전 10단계에서 5단계로 단축이 됐고, 네 번째,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섯 번째, KB국민은행 청약도 청약홈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리해졌죠. 이전까지는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가점 등을 신청자가 직접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다 찾아가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후 서류 제출 시점에서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가 제출된 서류와 청약자가 기입한 정보를 대조해 사후 검증을 했었죠. 이 과정에서 악의 없이 실수로 청약 요건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청약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부적격 청약자가 되면 당첨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이나 청약을 할 수 없는데 너무 허탈하겠죠? 다행히도 이번 청약홈 시스템에서는 입력 실수로 부적격 청약자가 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청약 시스템에서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실거래가, 취득일 등도 파악할 수 있고요. 세대 구성원 사전 동의 절차만 걸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청약 자격 사전 관리는 현재 민영아파트 1순위에 한정해 모집 공고일 다음 날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도 반으로 줍니다. 이전에는 주택 선택부터 주택형 선택, 거주지 입력, 무주택 기간 선택 등 총 10단계를 거쳐야 청약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 도입된 청약홈에선 민간주택 1순위 청약의 경우 1단계 주택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2단계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3단계 청약 자격 확인 및 입력, 4단계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 신청 내역 확인, 5단계 청약 완료. 이렇게 5단계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와우! 청약 가상체험을 통해 한번 해봤는데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첫 청약이라 조금 헤맬 것 같으면 저처럼 청약 가상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상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청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예전엔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아파트 투유가 아닌 KB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결과는 아파트 투유에서 확인해야 했었는데요. 이젠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및 당첨 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 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어나야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시세 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청약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도 공공아파트 일반 청약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분양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 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아의 경우 아직 행정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행정정보가 자동 조회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세대 구성원에 대한 청약 정보 등은 조회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약제도가 1978년 법 제정 이후 140여 차례나 변경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에도 무주택자의 단청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주택매매에 가장 관심이 높고 또 주택매매가 필요한 30, 40대에겐 청약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혹은 늦게 결혼한 경우,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경우엔 부양가족, 무주택기관에서 가점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40대 초반 3인 가구로 구성된 저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니 4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4월 위례신도시 송파에서 분양된 송파 위례 퍼스트 클래스는 청약 가점이 최고 82점으로 만점에 육박했고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을 기록한 것을 보면 50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입지가 좋은 서울 수도권 1순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30, 40대 비혼자와 자녀가 적은 가구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교통과 생활이 편하고 좁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요. 올해에는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길 바라며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 거기가 궁금하다를 마치겠습니다.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다니지 않아도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하고 손 열심히 씻으며 열심히 발품 파는 발품대행소 거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